가게,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게가 집이죠. 가정에서는 소비, 기업에선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각 소비의 주체, 생산의 주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편익이라는 건 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 밑에 써있죠?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이익, 베네핏이라고 많이 하죠. 베네핏.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만족감 같은 것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출근할 때 그 라부부를 많이 보였어요. 라부부라는 거는 사실 기능보다는 뭐예요? 나 라부부 있다 라는 만족감이죠. 오늘 하필 제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라부부 2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면 속으로 에겐?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무지개 색깔 라부부인데요. 덩치는 되게 커서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다?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거. 계속 비용이란 뭐뭐란 정의를 내리고 있죠.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암묵적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더하기 명시적 눈에 보이는 비용입니다. 자, 그럼 다 암묵적 비용이 뭐냐? 읽어볼까요?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공주들, 내가 오늘 급식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게 뭐야? 오, 큰일 날 뻔. 자, 급식을 먹으면서 포기한 거? 점심시간도 있고요. 뭐 다른 맛있는 메뉴를 포기했겠죠? 해피밀 포기했죠?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를 포기했죠. 방금 본민이가 말한 점심시간도 포기했고요. 해피밀도 포기했고요. 그리고 뭐 잠자는 시간도 포기했고 여러 가지 포기했죠.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암묵적 비용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한 비용, 즉 급식을 선택함으로써 지불한 6,700원입니다. 됐죠? 자, 1문단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가게, 주체를 3개로 잡은 거죠? 집안, 기업, 정부 3개의 경제 주체를 잡고요. 각각은 어떠한 주체다? 어떤 결정을 하는 주체예요? 네, 잘했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하는 주체입니다. 밑줄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제 주체예요. 그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편익과 무엇을 고려해요? 네, 편익과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이 2가지를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순수한 편익만이 남게 되죠. 순수한 편익 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편익이란 이득을 말하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 비물질, 즉 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비금전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 금전적인 밑줄, 비금전적인 밑에 줄에 있어. 그쵸, 거기. 그쵸, 거기. 그런 비금전적인 것까지 포함한답니다.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더한 거래요. 그러면은 암묵적 비용 물결, 가장 큰 것 물결, 명시적 비용 물결. 자,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 뭐야? 말하자면 포기한 것. 명시적 비용은 뭐야? 쓴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문단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밑줄 친 것들이 다 정보입니다.
가게, 기업, 정부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고요. 그때 비용이란 건 금전과 비금전적인 걸 포함하고요. 비용이란 건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물결 밑줄친 것까지 다 읽으면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넘어가서 이 문단. 순편익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순편익, 아까 편익이 뭐라 그랬어요? 편익 쉬운 말로 이익. 순이익은 한 개 이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한 개 이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괄호할까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네요. 자, 예시 들어갑니다.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한 개 이익은 볼펜 하나 더 사는 만족감, 그리고 필요한 거를 샀다, 필요한 걸 샀으니까 얻는 편안함, 이런 거겠죠? 불편함이 해소된 거죠. 한 개 비용은 뭐야? 볼펜 값이죠. 가로 닫을게요. 이 한 개 비용과 한 개 편익,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냐면은, 자, 앞에 봐봐. 한 개 비용과 한 개 편익에 대한 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겁니다. 한 개 이익, 우리가 튀김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지금 튀김이 먹고 싶거든요. 자, 튀김이 먹고 싶고 돈이 1,000원인데 튀김하고 뭐 다른 게 먹고 싶을 때 튀김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튀김을 한 개 먹었을 때 그때의 만족감, 이게 바로 이익이잖아요. 그죠? 이 만족감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10일 겁니다. 굉장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2개 먹을 때도 똑같이 10인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줄어들겠죠. 뭐 가령 8로 줄어들죠. 3개?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6. 4개부터 질리죠. 3, 1.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한 개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을 소비해. 튀김 한 개의 값은 똑같죠. 700원이거나 1,000원이거나. 자, 1,000원의 돈을 쓰는데 이때는 10의 만족감을 얻고요. 이때는 1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때의 튀김을 사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한 개 이익이란 겁니다. 이익이란 거는 이렇게 어떤 거를 하나 소비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라는 거야. 근데 그 만족감이란 거는 늘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튀김 하나랑 떡볶이랑 순대랑 골고루 먹죠. 그래서 최대한 동일한 비용 5,000원을 갖다가 최대의 만족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속 한 개 이익이란 거는 그겁니다. 똑같은 1,000원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거예요.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문단 갑니다.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 개 비용과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기업은 만족감 따위를 따지지 않겠죠. 실질적인 금전적인 재화를 따질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한 개 비용은 상품 생산량은 한 단위 증가시킨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며 한 개 수입은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판매하는 수입이다. 앞에 봐, 공주들. 기업 입장에서는 튀김 하나를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처음엔 1,000원이야. 하지만 이미 생산 설비가 다 만들어진 이상 2개 만드는 게 똑같이 1,000원일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2개 만드는 거는 조금만
조금만 재료만 더 하면 돼. 5개까지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 오늘 맞은편에 있는 쌤이 꽃갈콘 3박스를 사주신 거야. 내가 꽃갈콘 3박스나 사줬어? 라고 했는데 12개가 든 게 한 박스야. 3박스를 사셨대. 남는데. 그래서 이제 남는 거 이제 교무실에 주변에 쌤들한테 주려고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12박스를 사는 게 딱 개수 32명인가 그렇거든? 한 반에 32명의 개수에 딱 맞춰서 낱개로 사는 것보다 어떻다? 저렴하다, 싸다. 이거야. 그죠? 왜?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설비가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 단위 한 단위를 늘리는 데까지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사실은 크게 늘지 않고요. 그 12개 이상이면 훅 뛰어. 12개 이상이면 훅 뛰어.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계 비용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그쵸? 한 단위 증가시킨데 아까 꽃갈콘 같은 경우는 12개인 거죠. 그렇게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고요. 한 개의 수입은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거죠. 즉 꽃갈콘 한 박스 파는 데 얻는 이익인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가격 그 자체가 이익이 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른 잡다한 건 고려하지 않고요. 이익 그 자체가 곧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표시하시면 돼요? 네, 다이아 표시하시고요. 즉 다이아 표시 그리고 밑줄 쭉 치면서 읽어봅시다.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 두 글자로 무슨 용? 네,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됩니다. 꽃갈콘 하나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여러분 거기에 불만족해서 데모크라시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안 먹고 말지라거나 그냥 사 먹죠. 이런 거죠.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그만큼 회사, 기업의 한계 수입도 오르겠죠. 그래서 기업은 계속해서 맛있는 과자, 질 좋은 과자를 만들고 싶은 거고 그쵸? 많이 몰렸으면 하는 거겠죠? 그 얘기가 3문단이었습니다. 3문단 다시 읽어볼까? 3문단 좀 어렵죠?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이익을 얻을 겁니다. 그쵸? 분명 또 반대로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뭐도 들어요? 네, 비용도 들겠죠. 그 얘기가 이제 4문단에 나옵니다.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과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한다. 어떤 비용과 수입이에요, 공주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에요. 무슨 말이냐? 더 읽어볼게요. 한계 비용을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부등호 해볼까요? 한계 비용이 수입보다 큰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일 때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줄어들 비용이 줄일 때 그래서 생산을 줄일 때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왼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비용이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이윤이 증가된다는 거죠. 절약 비용이 더 크니까 생산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한계의 수입이
비용보다 큰 경우, 수입이 비용보다 큰 경우 부등호. 수입 쪽으로 열기죠? 수입이 비용보다 큰 경우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쵸?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써드리자. 아마 학교에서는 쌤이 예쁘게 판서해줬을 겁니다. 앞에 볼까요? 자, 첫 번째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그쵸? 2번. 비행기야? 비행. 뭐래? 목이. 깨우는 거. 비용 얘기하다가 비행기 이랬어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큰 경우. 자, 비용이 큰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익이 큰 경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비용이 큰 경우에는요, 한 단위 생산 손해가 손해가 큰 거예요? 이익이 큰 거예요? 비용이 크다는 거는? 손해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회사는 더 이상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계 비용, 한계가 뭐야? 한 단위를 만들 때 얻는 만족감, 한 단위를 얻는 데 쓰는 비용, 한 단위를 만들 때 얻는 이익, 이 얘기였잖아요. 즉, 한 단위를 생산할 때 한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세요? 한 단위를 만들 때의 비용, 한 단위를 만들 때의 수입 이렇게 보시면 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한 단위를 생산할 때 손해와 이익 중에서 뭐가 더 크다? 수입이 더 큰 거니까 이익 쪽이 더 크다는 거죠. 이익이 크면은 기업은 더 만들겠어? 덜 만들겠어? 더 만들겠죠. 어디까지? 손해나기 직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죠? 어떤 경우냐면 크리스마스 케이크 있죠.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드는 거 보면 미친 듯이 만들거든요. 한 9월, 10월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친구 말로는 그때부터 공장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걔네들은 다 냉동에 넣어두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누가 먹어? 누가 먹긴 우리가 다 먹겠죠. 미친 듯이 만들고 지들 만들어서 이거 누가 먹어? 한대요. 냉동에 엄청 넣어두고 냉동을 돌리는 비용도 굉장하잖아요. 우리들도 손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기업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이익이 나니까 수익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얼마를 만들든 간에 다 이익이 나는 거예요. 다 팔립니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대단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거죠.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이익이 무조건 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죠. 그래서 손해가 나기 전까지 계속 만들어낸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넘어가면요. 그런데 세모 쳐야겠죠. 문단 첫머리 그런데 나왔으니까 생산을 계속할 때 제가 생산을 계속할 때 읽어보시죠.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조건이 뭐예요? 평균 비용. 네모 쳐볼까요? 당연하죠. 공주들. 이 밑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기업이 생산을 하려고 할 거야. 이익이 나니까. 근데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 손해가 나는지를 알아야겠지.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네, 평균 비용이라는 애랍니다.
평균 비용을 알면은 어쩔 때 손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요 얘기예요. 계속 가서 봅시다.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에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밑줄 쳐볼까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눔. 총 비용 나누기 생산량.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이더라. 평균 비용 옆에 써보시죠. 평균 비용 땡땡. 뭐 나누기 뭐? 총 비용 나누기 생산량. 옆에다 쓰세요. 오른쪽 날개 부분에다가.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 쉬운 말로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들어보셨어요? 단가 얼마예요? 빨대 단가 얼마야? 종이 빨대 단가 얼마야? 이거 물어보죠. 종이 빨대랑 플라스틱 빨대 중에 뭐가 더 비싸죠? 종이 빨대가 비싸죠. 종이 빨대 잘 안 쓰죠. 환경엔 좋지만 쓰지 않죠.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이다. 쉬운 말로 단가겠죠. 여기서 총 비용이란 것은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일 겁니다.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되는데요. 한 개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거와 달리 세모 평균 비용 네모는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나 좀 더 읽어볼까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데요. 고정 비용은 동그라미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해요. 예를 들면은 총 비용에는 고정 비용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월세가 있습니다. 그쵸?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지 간에 한 달 월세는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쵸? 임대료라고 돼 있죠? 우리 교과서에 멋있는 말로 임대료. 기계 임대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가변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자, 가변 비용은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원의 전기세, 그쵸? 복사기 이런 것들이네요. 써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재료비 그리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임금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보수라는 게 임금이죠. 월급. 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이 뭔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아마도 요렇게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하면은 총 비용일 겁니다. 그쵸? 상식적으로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하면은 총 비용일 거예요. 계속 다음 문단.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질문하면 다 찾아야죠.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몰라? 단가 따지면 되잖아요. 그죠? 단가 따졌는데 단가보다 못 팔아. 그러면은 손해고 단가보다 많이 팔면 이익이고. 계속 써 있죠.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정해보자 라는 거는 공주들 뭐가 전제돼 있어? 가능하다는 걸 불가능하다는 걸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가정해보자 라는 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 알고 계세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즉 단가가 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 가격, 그쵸? 시장 가격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해. 그러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겠죠, 당연히.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서 손실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합리적 결정입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어떻게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이아 표시해야겠죠? 밑줄.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 낼 때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공조들 또 다른 1번과 2번을 또 써보죠. 1번, 2번. 평균 비용과 아까 시장 비용이라고 썼네 여기. 시장 비용. 이제 시장 가격이죠.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썼지만 평균 비용의 최저점, 최고점이겠죠. 뭐 시장 가격. 하나는 평균 비용이 클 때, 하나는 시장 가격이 클 때. 자, 각각의 기업이 생산할지 안 할지 써보시죠. 각각의 기업이 생산할지 안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바로 추론 문제입니다.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을 안 할 것입니다. 혹은 평균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나도 너한테 빌려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어디서 그거 짱구에 나온 짱구에 나온 중성마녀. 게이가 중성마녀가 아니에요. 게이가는 드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경이가 전에 6판이 나왔다 그런 거 아니었어? 예림이가 전에 6판이 나왔어? 수학 잠깐만. 아, 예림이가 수학 났다? 아. 도대체 여기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걸까요? 수학은 예림아 왜 수학 그만뒀어? 국어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지? 여기 다 그러니까 실패잖아. 아 근데 여기 다 수학 수학 다녔던 사람. 그래. 선생님 소양이 많다 시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 이 정도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거- 수학이 문제야. 야 너 빨리 일주일만 다니고 와. 어떤? 빨리 일주일 다니고 와. 진짜 힘들어. 계속 아 해봐. 근데 그건 우리가 중학생이어서 그래. 아 그런가? 그건 중학생 많아서 그래. 아? 순지쌤? 그럼 되게 최근이었네? 엄청 최근이네. 얘는 순지쌤 누군지도 몰라. 하도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그치? 올드스쿨이야. 올드스쿨은 순지쌤 누군지도 몰라. 돌아다니시는 처음 본 남자쌤이지? 못 봤어요. 처음 본 남자 누군지도 몰라. 아 그 약간 덩덩하신 쌤. 덩덩. 아 약간 덩덩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 덩덩하니까 덩덩. 일라 알지? 쌤 근데 쌤 요즘 릴스 많이 보세요? 아, 제가 아마 요즘 며칠 동안은 안 본 것 쌤 같아요. 요즘 중경고 릴스 안 드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중경고 뭐 중경고 전해드릴 때 이것까지 떴는데 뭐 친구 추천 이런 거 떴는데 그거 왜뭐 떴어? 얘가 그 올라. 아 보여주지 마. 응? 아니 보여줘. 아 진짜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야. 존나 짜증나. 아니 근데 웃긴 게 진짜 올리자마자 1시간 전에 중학생이 그걸 나왔어. 진짜? 응? 나 중학생 댓글에 하트. 그죠.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클 때 1번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판매하지
않거나 혹은 뭘 할 수도 있어요? 평균 비용을 낮출 수도 있죠. 평균 비용을 낮출 수도 있겠죠. 자,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면은 당연히 판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익도 많이 보겠죠. 이 차이만큼, 비용과 가격의 차이만큼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볼 겁니다. 그쵸? 다양한 선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마무리 짓고, 자, 뒤에 문제 풀고, 자,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미라는 건 의라고 쓸게. 의미 밑에다가 의.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고용 증가, 경제 성장이란 영향을 미친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어렵죠? 자, 공주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뒤에 넘어가면요. 1, 2, 3, 4, 5, 6 이란 거는 기출문제 그냥 제가 바로 넣어둔 거예요. 학교에서 풀었던 거죠?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X축은 생산량이고요. Y축은 비용 또는 수입이에요. 그 중에서 P0 보이세요? P0는요. 무슨 값은 없고요. Y값, Y, 0. 잠깐만, 보자. X는 1일 때 Y는 7. Y7. 그죠? 이거죠. 그래서 이거 P0는요. 뭐가 없고 뭐만 있어요? 이게 그건데 아까 있던 P0의 값이 뭐죠, 여러분? 네, 맞아. 시장가예요. 왜 시장가인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앞에 힌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본문 이거 안 해서. 네. P0가 한개 수입이에요, 여러분. 한개 수입. 왜 한개 수입인지 찾아보시죠. P0가 왜 한개 수입인지 찾아보시죠. 앞에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찾아보시죠. 뭐라고요? 여기 3문단에 있습니다. 완전 경쟁에 있는 기업이라면 완전 경쟁에 있는 기업이라면 3문단에 둘, 넷, 6번째 서양을 찾았어? 완전 경쟁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네, 한개 수입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 가격 그 자체가 바로 비용 후 수입. 시장 가격 그 자체가 바로 그 한개 수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P0가 그래서 한개 수입일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거 해설해줬나요, 여러분? 아직 안 나.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랬거든요. 근데 틀릴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제가 분석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오랜 시간은 제가 수업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P0의 이 오른쪽으로 찌 그어진 이 그래프가 한개 수입. 그래서 Q0와 P0가 만난 이 지점이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Q0와 P0 있는 지점이죠? Q0, P0 거기다가 한개 수입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써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른쪽에 크게 그려놓은 거. Q0, P0 Q0, P0 여기가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하니까 이때 한개 비용 곡선이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지나가는 점이 P0 가로선밖에 없어서 P0가 한개 수입이라고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 있는 그 글까지 해가지고 가로에 있는 P0가 한개 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5번 문제 학교에서 아직 해설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 주에 공주들도 학교에서 수업 들어오시면은 그것도 보고 저도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풀어는 왔거든요. 저도 이래서 틀렸다라고 조금 더 연구해서 와서 풀어드리고요. 일단 넘어가서 뒤에 있는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보시죠, 공주들. 오류가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보시면, 자, 첫 번째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경제주체 첫 번째 누구? 가계, 기업, 정부라고 했죠? 합리적 선택의 목표는 무엇이 가장 큰? 네, 순이익,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편익. 커스트, 비용이라고 하고요. 자, 커스트는요, 무슨 비용 중? 네,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눈에 보이는 비용? 네, 명시죠. 비용을 합친 것이죠.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요, 한개 편익과 무엇이 같을 때? 한개 비용이 같을 때 순편익이 가장 커집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비용과 이익이 같을 때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할 정도로 꽉 찬 상태라는 거예요. 한 발짝만 움직이면 막 토할 정도로 다 먹은 상태 있지? 그때가 바로 편익과 비용, 편익의 한개 편익과 한개 비용이 똑같을 때인 겁니다. 오른쪽 7, 8부터 어디야? 15번까지 쭉쭉쭉 채워보시죠. 자, 우리가 5번, 6번까지 했고요. 7번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을 고려해야겠죠. 기업이니까. 자, 이윤을 극대화할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자, 기업의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9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개 수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곧 회사는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돈과 하나 더 팔 때 버는 돈, 드는 돈과 버는 돈을 비교해서 경쟁이 아주 심한 시장에서는 물건값이 곧 이익이더라, 수입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팔 때와 벌 때, 버는 돈이 이퀄이 될 때가 더 이상 생산을 멈출 때이라는 겁니다. 이익이 최고조가 됐을 때라는 거. 이거 이해되세요, 공주들? 됐어요? 다음 4문단. 이윤 극대화의 조건.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는데요. 한개 비용이 크다 하면 우리 앞에 이게 써드린 거죠? 생산량이, 그쵸?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수입이 비용보다 크다 하면 계속해서 만들어 내겠죠. 5문단. 생산은 지속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요,
평균 비용을 고민을 할 겁니다. 자, 평균 비용이란 거는 쉬운 말로 단가. 단가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 단가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총 비용이란 거는 고정비 더하기 가변비고요. 고정비는 써있듯이 월세, 임대료. 가변비는 재료비나 임금, 월급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손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요.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시장 가격과 평균비를 비교하거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비교하거나. 자, 여기서는 상품 가격의 시장 가격과 평균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만약 시장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크다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손실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혹은 평균 비용을 낮출 만한 방법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원재료 값이 하락했다. 그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겠죠? 이런 경우 선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투입된 비용을 모두 훼손해서 손실을 막는 것이 낫습니다. 자, 평균 비용의 유용성이란 건요.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과 더불어서 기업의 생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의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죠. 고용의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첫 번째 보시면요. 표현법이라고 쓸까요? 보라색에다가 표현법. 자, 문단별로 표현법 and 어휘 정리해놨습니다. 표현법과 어휘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한 번씩 쫙 보시면 돼요. 정의와 분리, 정의와 예시, 정의와 상술. 상술은 그냥 설명하는 뜻이에요.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공주들 몰라도 돼요. 대조와 인과, 원인과 결과 아셔야 되죠. 정의, 분류, 대조. 정의와 인과, 가정과 인과, 의와 제시. 제시도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상술 비슷하고요. 밑에 합리적 선택, 이거는 쉬운 예시. 쉬운 예시. 자, 붕어빵 장사를 할까, 편의점 알바를 할까 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가 항상 공주한테 얘기하죠. 저 학원 강사 그만두고 오병이어 할까? 라고 맨날 얘기하죠. 오병이어 뭐야? 또 기억 못하네. 타코야키 5개, 오병, 그쵸? 이어, 붕어빵 2개, 오병이어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해가지고 팔려고. 여러분 몰라요? 오병이어 모르세요? 진짜? 이거 상식이잖아. 몰라? 알아? 몰라? 몰라? 죄송해요. 상식이 없어서. 오병이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어디 막 가는데, 예수님이 아니었다. 근데 이 뭐지? 구약이 있어 그런가? 어디를 막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인지 하나님의 제자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는데 이게 와 굶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기적을 바라는 거지. 우리가 다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수백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온 거야. 그거를 널리 먹으라 라고 오는 거야. 그래서 먹으라고 하신다. 일단 먹자 라고 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먹어요. 근데 빵이 이렇게 5개랑 물고기 2개가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어두운데 안에 꺼내 먹어. 한 명씩 여기서 꺼내 먹어. 계속 안 줄어들어. 그래서 수백 명이 다 먹고도 여전히 빵이 5개가 남아 있었고요. 여전히 물고기가 2개가 남아 있었다. 오병 5개의 빵, 2개의 물고기 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개의 타코야키, 2개의 붕어빵, 오병이어의 기적 해가지고 7,000원을 팔 생각이에요. 해가지고 7,000원 세금 없이 텍스 프리,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아시죠? 이거 타코야키 장사하면 한 달에 몇백씩 버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거기 강촌 아파트 앞에 맨날 온 타코야키 아저씨. 그쵸. 아저씨 이제 거기 안 와. 이제 애들 하도 없어가지고 딴 데 가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한테 안 오고 이제 딴 데로 옮기셨어 이제. 그런 거죠. 타코야키. 붕어빵 장사할까? 편의점 알바할까? 당연히 타코야키죠. 무조건입니다. 어? 제3에 대한 제3에 대한 없어요. 치킨. 뻥하니까 편의점 할까? 탁구할까? 딸배 하세요. 딸배 돈 많이 벌어요. 딸배 장난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건 약간 생명을 거는 거잖아. 오토바이 해야 되고. 안 죽이면 안 죽. 이씨. 그래서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전 이미 붕어빵 장사를 선택한 겁니다, 공주들. 자, 붕어빵 장사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익, 붕어빵을 파서 버는 돈이고요. 명시적 비용, 밀가루, 팥, 가스비입니다. 암묵적 비용은 편의점 알바비를 이제 포기한 거죠. 결정, 붕어빵 수입 빼기 재료비 더하기 표기한 알바비입니다. 자, 이때 이게 가장 클수록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몇 개를 구워야 할까? 자, 이제 장사 시작합니다. 손님이 오는데 몇 개를 구워야 이익일지 따지는 거죠. 자, 한 개 비용. 하나 더 구울 때 드는 추가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면 300원. 하나 더 팔 때 얻는 추가 수입 1,000원입니다. 야, 300원 돼서 1,000원을 팔면 이득이죠. 자, 하나 더 팔면 1,000원을 버는데 하나 만드는 300원밖에 안 드네. 그쵸? 그럼 뭐야? 700원의 이익이 있는 거죠. 700원 개꿀띠. 근데 너무 많이 굽다 보니까 힘도 들고 가스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결국 만드는데 비용이 1,000원이 됐다. 즉 이익과 비용이 똑같아진 거죠. 이때가 뭐가 최고조인 거야? 이윤이 최고조인 거죠. 써있죠, 바로 밑에. 이윤을 최대로 남기는 생산량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아줌마들이 빵 굽기를 멈추고 가끔씩 몰래 붕어빵을 하나씩 먹기 시작하시죠. 그죠? 옆에 있다면 야쿠르트 아줌마, 동네 아줌마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막. 그죠? 여기서 멈춰야 돼. 더 만들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장사할까 말까 합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끊기죠. 그때 500원을 내렸는데, 야, 떨이, 팝니다.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는 거죠. 자, 재료비는 이미 썼고요. 자리세까지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700원 들고요. 붕어빵은 500원인데 안 팔렸죠. 점점 손해가 납니다. 차라리 뭐예요? 일찍 잡고 나오는 게 합리적 선택이야. 들어갑니다. 자, 결국 얼마 생산할까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런 식의 과정이 바로 합리적 선택과 비용이야. 채연아, 어쩌라고. 지금 수업한 한계 비용 이런 거 물게 뭐가 중요해? 새끼 집중 안 하고 새끼 아주 그냥 뒤에 OX나 풀을 새끼야. 아주 그냥. 헤이 새끼야. 합리적 선택이랑 1번, 7번이라 써있는 것부터 20, 26번. 만약 어떤 기업이 어쩌고저쩌고는 20, 26번까지 보세요. 자, 1번에 O, 그쵸? 2번에 X, 3번에 X, 4번에 O, 5번에 X, 6번에 X, 7번에 X, 8번에 O, 9번에 X까지 이상한 거 말해보세요. 저요. 네, 넘어갈게요. 10번에 X, 11번에 10번이 왜 X냐면은 현계 비용은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정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죠. 11번에 X. 왜 X냐면요. 최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든지 간에 손실은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네, 그래서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다면, 그쵸? 그러면은 아무리 조절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X입니다. 본문에 있어요? 네, 본문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가격보다 낮다면은, 그쵸? 판매 안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손실은? 6문단에 있습니다. 6문단. 아, 12번에 X, 13번에 O, 14번에 뭐야? O, 14번에 O, 14번. 15번에 아, 그래? 15번에 12번에 X, 13번에 5, 14번에 5, 34오라고? 12에 X, 13에 O, 14에 O, 15에 뭐야? 뭐 했어? 이 새끼들 아주 그냥 X 16에 효주야 16에 왜 저한테 이렇지? 그 다음에 서영이가 부를 거야 17은. 차라리 17이나. 그래 16에 서영아 뭐야? 빨리 말해. 5 가려져 이럴까봐. 16에 5인 이유 1, 2문단에서 합리적 선택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했죠. 3문단부터는 이윤 극대화 및 생산 결정에 적용하는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5입니다. 네. 13번에서 긍정적인 걸 어떻게 하나요? 13번에 여기 고용 증가 경제 성장. 아, 뭐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미치는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 긍정적이잖아.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부정적이야? GDP가 성장한 아니, 고용 증가한다고 한 거래요. 어? 고용 증가에 대한 그 변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용 증가하고 어. 경제 성장도 하는데 영향이 크다고 하는 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 본문에. 네. 응.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기업의 생산 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7에 효주야 5 왜 뭐예요? 당연히 5죠. 살지 말지 고민할 때 경제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사는 게 무슨 의미예요? 왜냐면은 한계 편니까 한계 비용의 개념을 할지, 그쵸. 소비 결정에 적용할 수 있죠. 막 무슨 뭐 한계 비용, 한계 수익, 평균 비용, 시장 이런 게 다 경제학적 개념이죠. 어떤이라고 해서 틀렸군요, 여러분. 어떤이 아니라 그냥 경제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경제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 몰라, 이런 거 너무 물고 늘어지면은 안 돼. 너가 그러니까 뭐. 잘했어. 어미를 잘 조절했어요. 경제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맞다. 이제 그 정도까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고치죠. 경제학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까지 하면 맞습니다. 오, 이렇게 고치세요. 근데 개인이 고민할 때도 이게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맞죠. 왜냐면은 이 문단에서 볼펜 한 개를 살지 고민하는 소비자의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이 문단이라고 써주시면 이 문단 볼펜 예시 18번 고민이 X. X 19번 왜 X예요? 모든 시간을 그죠? 모든 시장 아니면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설명된 한계적 분석은 기업 생산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OX 그렇지 않아? 예림이는? O. 그랬죠? O예요. 가능합니다. 네. 일문단에서 모두 다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예, 우리 방금도 볼펜 사는 거 학생, 개인한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업에 있던 일이 개인한테 할 수 있듯이 기업에 있던 일을 정부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번. 만약 기업의 평균 비용이 항상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이거네요.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해도 이윤을 낼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비용이 가격보다 높다면 늘상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O입니다. 뒤에는 OX 풀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서답형, 간단한 서답형 빈칸 뚫어놨어요, 공주들. 그거 풀고요. 뭐 풀만한 서답형이 한 문제쯤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10문제 정도 고난도 보기랑 일반적인 보기랑 해서 넣어놨어요. 풀어가지고 지난번처럼 저한테 보내시면 바로 답지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풀어올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쉽시다.